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그 막 수배범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 남현희 씨가 되게 그 눈썰미가 좋은가 봐요. 딱 보더니 그때 당시 실제로 전청조 씨가 사인을 했던 내용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펜싱 장갑에다 이게 되게 고가의 펜싱 장갑이래요. 난 몰라. 이게 일론 머스크 사인인가? 모르겠어요. 머스크라고 쓴 건가? 몰라. 그러더니 이 일론 머스크 사인을 남현희 씨 그 아카데미를 다니는 학생한테 선물로 준 거야. 이 친구에게는 꿈이 생긴 거야. 일론 머스크가 쓰던 펜싱 장갑을 줬으니까 이 친구는 평생 회원이지.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일론 머스크 해서 줬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몰라. 저한테 이렇게 구체적인 거 따지지 마세요. 사기꾼한테 가서 따져야지. 저는 있는 사실만 한 거야. 있는 사실만.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월 6일날 스페인 호텔에서 첫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한테 그때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이미 여자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근데 얘기를 했대. 자기가 사실 트랜스젠더고 2년 전에 수술을 했다. 근데 이제 성기 쪽이 제일 비싸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힘든 부분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 먼저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아니 처녀도 아니고 아예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순수한 20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닌데 애까지 낳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몰랐느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못 믿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전청조 씨가 나름대로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했어요. 뭐냐면 이제 발견된 게 2가지 자료인데 제가 19금이기 때문에 공개하진 않을게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아주 웃겨서 여자를 만족시키는 법 이게 하는데, 이게 거의 A4 용지 2장이야. 2장. A4 용지 2장으로 귀를 건들고 뭐 이렇게 막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여기까지 함부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등을 만져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청조 씨가 트랜스젠더 그 유튜버를 찾아가 이제 투자를 권유하면서 뭘 보냈던 내역이 나왔어. 여학생의 고민입니다. 여성끼리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도구가 좋은지 학생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이제 관계하는 법의 메모와 그런 자료와 이제 뭐 있게 있고, 몰라 이제 패드라고 하는데, 이 패드가 진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지금 19금 잠깐 얘기할 테니까 미성년자들 있으면 혹시 귀 막아주세요.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 패드가 되게 신기한 게 이제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갑자기 이게 움직이게 되게 하는 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패드가 있대.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몰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 관계가 약간의 이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일방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현희 씨의 집안 자체가 이제 가정사로 인해서 거의 이제 파경 직전에 이르렀거든요. 그걸 전청조 씨는 알고 있었고, 딱 그 관계가 이루어지자마자 다음날 언제 남편이랑 헤어질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갈등의 기로에 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의 나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갑자기 3월 17일 날 부산에 해운대 뭐 출장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페인 그 관계 당시에 딱 한 차례 있었거든요.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 관계 당시에 그 콘돔이 찢어진 것 같다. 그래서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면서 강하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같으면 미친 개소리 이럴 텐데, 남현희 씨는 그러면 제가 임신 테스트키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전청조 씨가 아닙니다. 남현희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키를 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사다 드릴게요 하면서 약국에 가서 그 뭐 임신 테스트키를 사는 모습을 보여줬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나왔잖아요. 언론에 무조건 검사하면 2줄만 나오는 그 장난감 임신 테스트키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나온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임신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의문이 드니까 남현희 씨도 이제 전청조 씨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전청조 씨가 우리 가족들의 가족사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는데, 사실 파라다이스 일가에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조금 모자라서 저한테 이제 고환을 이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고환은 제 몸속으로 이식을 했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남현희 씨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만났던 사람도 임신을 시켰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임신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진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남현희 씨만 그렇게 주장했으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개소리 한다 이럴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청조 씨가 남현 씨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깜방 가기 전에 만났던 두 명의 여자가 있어. 한 명은 결혼했고 한 명은 그냥 연애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임신시켰다고 구라를 쳤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믿기긴 해. 그러니까 이건 완전 순전히 전청조 씨의 개구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안 믿어. 나는 당연히 안 믿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800만 원짜리 호텔 방에다가 출장비 1,000만 원에다가 51조 본 사람, 그리고 시그니엘 92층에서 와인 마시고 1박에 200만 원짜리 해주고 이걸 다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이해는 안 가는데 이 과정에서 좀 의아해하니까 이제 전청조 씨가 이제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과시합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이거 개구라입니다. 개구라예요. 이거는 앞서서도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특정이랑 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유 씨와 만났다. 서인영과도 만났다. 이부진 이모랑도 친하다. 조연아 누나랑도 친하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늘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리바운드 시사회에 표가 생겼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대. 갔더니 이거 안재홍 씨가 준 표입니다. 갑자기 그 과정에서 조인성 엄마랑 친하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친하다. 오은영 박사랑 친하다. 곽시암과 친하다. 제주 신화월드 회장과 절친이다. 부회장 형과도 절친이다. 이걸 다 했단 거야. 그냥 그분의 주장이니까 그냥 구라라는 거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3월 26일 날 전청조 씨가 이제 남현희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전 단계들이 있어. 막 남현희 씨 여동생한테 막 호텔도 잡아주고 막 좋은 선물도 해주고 막 꼬셔. 그러면서 3월 26일 날 이제 남현희 씨 가족들과 만났는데 이때 전청조 씨가 갑자기 남현희 씨 엄마한테 현이 임신했어요. 현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요. 허락해주세요 하니까 남현희 씨 엄마는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아직 이혼도 안 된 상태였고, 물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서 끝난 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때 그 남현희 씨 집을 빨리 팔아라, 빨리 팔고 그냥 시그니엘 들어오세요, 현이와 결혼을 서두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전필립 회장님한테 결혼 승낙 받으려고 파라다이스 주식 다 포기했고요, 그 정도까지 노력했습니다. 전 회장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다 드리니까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남현희 씨를 며느리로서 받아들이겠다 라고 아니, 회장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아들이 주식을 준다는데 그걸 좋아가지고 며느리를 받아들이는지 난 이해가 안 가.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청조 씨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3월 30일부터 4월 3일 날 제주도 가족여행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한 정말 역대급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진짜 제일 재미있어.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엄마와 남현희 씨의 딸과 남현희 씨의 여동생과 제부 그리고 조카의 딸, 그리고 피해자 11억 털렸던 그 피해자 있잖아. 그 박 씨의 가족들도 3명이 같이 가.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전청조 씨가 기분 전환하자고 가자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화월드 빌라 2채를 빌려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형이 해줬는데 그 형네가 오면 그래도 내가 파라다이스 호텔 해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터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현희 씨를 따로 불렀대. 그래서 신화월드 호텔 잡아준 형한테, 부회장 형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해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간 거야. 따라갔는데 여기서 여기서 좀 웃을게요. 여기서 이제 전청조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부회장 형이 신화월드 호텔 그 BHC가 있거든요. BHC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BHC로 갔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회장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나봐. 그래서 가가지고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화월드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나봐. 그러면서 과째 부회장님께서 전청조를 보더니, 아빠는 잘 지내시지? 아빠는 뭐 그렇지, 형도 잘 알잖아 하니까, 형, 나 현이랑 결혼할 거야. 아빠를 설득해야 되는데 고민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남윤희 씨한테 형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자리 좀 비켜줄 수 있어? 해가지고 남윤희 씨가 BHC 치킨집 저쪽에 앉고, 이제 그 전청조 씨가 이제 부회장이랑 형과 BHC에서 이제 치킨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남윤희 씨는 좀 거기서 있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갔대요. 나갔는데 진짜 여기서 반전이 있어서, 나중에 이건 아니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그 막 수배범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래서 그 수배범이 나오면서 이 얼굴을 보게 된 거야. 근데 아마 남현희 씨가 되게 그 눈썰미가 좋은가 봐요. 딱 보더니 신화월드 부회장이 저기 왜? 진짜 와, 만약에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인걸? 아버지를 가지고 형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와,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놀라웠어 이거는.
4월 9일날 갑자기 전청조 씨가 이제 남현 씨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러더니 엄마 나 어렸을 때 사진 좀 보내줘 라고 한 거야. 근데 이때 완 사진들이 남자 사진들이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지만 그 남동생 사진이었대.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남현 씨한테 보여주면서 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남자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 이걸 알고 계셨던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남자처럼 키웠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거에 밑밥을 깔기 위한 발판인 거죠. 적어도 전청조 씨의 친어머니는 약간 어느 정도 알고 동조해준 모습이에요. 4월 25일 날 산부인과에서 남현 씨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다. 유산을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임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자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남현 씨가 되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전청조 씨가 내가 다 케어할게 이러면서 엄청 위로를 해주면서 남현 씨의 마음을 오히려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4월 26일 날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전청조 씨가 남현 씨의 집안을까지 해먹으려고 했나? 이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남현 씨의 가족 중에서는 친가족 말고 사촌 이상의 가족들이 전청조 씨한테 털리긴 했거든요. 근데 남현 씨 엄마와 남현 씨의 여동생까지 털려는 목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전청조 씨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집을 주기로 했다. 라면서 경기도에 있는 그 복층 빌라에 데려가.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현이랑 여기 살겠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파세요. 그러면서 그 판 돈은 통장에 넣어두세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게 복층 빌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남현 씨의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갔다면 그 돈을 전청조가 해먹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5월 22일 날 트랜스젠더 유튜버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고받은 DM이 공개가 됐는데 이 유튜버가 실제로 전청조 씨를 만났대요. 그걸 통화도 하고. 근데 트랜스젠더는 다 알잖아. 이 사람이 뭐 게이인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레즈비언인지 트랜스젠더인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진술서를 썼나 봐. 제가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데 저는 전청조 씨가 남자라고 생각했다 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성기가 없는 상황에서 여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런 사기 케이스가 있었대요. 여자인데 이제 남자 그 패드를 사용해가지고 사기를 친 케이스가 실제로 우리나라 판례에도 있고. 그리고 5월 29일 날 남현 씨에게 블랙카드를 선물해줍니다. 근데 남현 씨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상식이 아주 이렇게 풍부한 분은 아니었나 봐요. 전청조 씨가 되게 자신감 있게 그 블랙카드를 줬는데 남현 씨는 이게 뭐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청조 씨가 전 세계 단 10,000명에게만 주는 카드다. 너는 내 약혼녀로 등록을 했다. 한국에서는 가족들만 되지만 미국에서는 동거하는 사람도 가족으로 치기 때문에 너는 이걸 받을 수 있다. 한 거야. 근데 사실 이 블랙카드는 전청조 씨가 자신의 그 경호팀장에게 이거 인터넷에서 이거 있으니까 뽑아와. 가짜. 심지어 돈도 안 줘서 경호팀장이 직접 자기 돈 내고 뽑아온, 그리고 더욱이 그 카드도 경호팀장 명의의 카드를 발급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호팀장은 나중에 다 독박을 썼는데 어찌됐건 남현 씨는 그 카드를 받고 그런 설명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6월 1일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전청조 씨가 남자 행세를 한 거야. 이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전청조 씨가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남현 씨 아카데미 그 직원들한테 자신의 상반신 탈의 사진 같은 걸 공개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뭐 포토샵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가슴을 실제로 내려서 찍은 건지는 확인이 안 돼. 근데 분명한 사실은 6월 1일 날은 전청조 씨가 가슴 절제 수술을 안 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남성성을 갖고 있다 강조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 이 과정에서 이제 6월 6일 날 남자 신분증을 보여주죠. 주민등록증이 1번으로 시작하는 카드. 이거를 남현희 씨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솔직히 안 믿기잖아. 근데 남현희 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속았는데 왜 속았냐? 전청조 씨의 팔과 다리에 되게 큰 문신이 있대요. 엄청 큰 문신이 있었고, 두 번째, 전청조 씨가 남자 화장실을 썼고 사우나도 갔고 샤워실도 이용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 명품 향수를 썼어. 네 번째는 전자담배를 정말 꼴초처럼 지속적으로 폈다. 다섯 번째, 3월달부터 전기 면도기를 사용했대. 그래서 막 면도하는 모습 같은 걸 보여줬고, 여섯 번째, 자기 배에 난 털을 뽑아달라고 했대. 그리고 실제로 전청조 씨가 힘이 되게 세대. 그래서 남현희 씨와 남현 씨의 딸을 동시에 업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좀 셌다. 키가 작았지만. 6월 8일 날 이제 프로포즈가 납니다. 제가 앞서서 프로포즈 영상을 단독으로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포즈 선물이 벤틀리였어.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나도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 벤틀리를 누구 명의로 선물해줬냐. 남현희 씨 명의로 해줬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니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본인 명의로 제3자가 명의 등록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현희 씨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남현희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의 여동생에게 접근을 해서, 그때 당시 남현희 씨의 여동생은 펜싱 아카데미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남현희 씨의 공인인증서가 있었대. 공인인증서가. 그래서 내가 사실은
현이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해. 그래서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 명의 등록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달라고 했대. 남현희 씨의 여동생이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줬고 실제로 남현희 씨의 이름으로 벤틀리가 나왔다. 남현희 씨가 그걸 선물 받은 건 팩트야. 그리고 남현희 씨가 그거를 오해이긴 하지만 끌고 다닌 것도 팩트야.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의아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남현희 씨가 영광이나 익산, 홍천, 제천 등에서 펜싱 경기를 하는데 이때마다 전청조 씨가 벤틀리를 끌고 왔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끌고는 왔는데 저는 너무 신기했어. 이거를 지방 경기에 벤틀리를 타고 간다. 보통 차니까 타고 가잖아요. 근데 레카를 불러서 끌고 가고. 그랬더니 나는 이걸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으로는 주행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야. 그래서 레카를 끌고 이동을 시켰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청조 씨가 이거를 벤틀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 시켜가지고 튈 목적이 아니었냐라는 의혹. 근데 이거를 뒷받칠만 할 만한 자료가 하나 나왔어. 뭐냐면 남현희 씨 이름으로 등록을 했지만 보험도 전청조 씨가 들어줬거든요. 근데 딱 6개월만 들었어. 6개월만.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의 큰 계획이 뭐냐? 작년 기준으로 올해 안으로 다 해먹고 튀려는 목적이 아니었냐? 이거는 의혹이지 실제로는 몰라요. 7월 8일 날 프로포즈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논의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10월 10일 날 결혼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남현희 씨가 공범이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생겨. 남현희 씨가 만약 전청조가 공범이라는 걸 알았으면 결혼식 날짜를 잡았겠냐는 거야. 그냥 다 해먹고 튀면 되는데 굳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공개가 되잖아. 그럼 전청조의 신분이 공개가 되고 우리가 사기친다는 게 공개가 될 텐데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환입니다. 라고 남현희 씨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 신혼집을 결정합니다. 10월 10일 날 결혼을 하고 나서 12월 달에 용인에 살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남현희 씨가 사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큰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현희 씨에게 용인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빌라를 보여줍니다. 인터넷 유튜브로 보여줘. 유튜브로 링크로. 그러면서 현희야 여기에 계약을 하자. 엄마 이름으로 하나 우리 이름으로 하나. 그래서 엄마는 옆에 모시고 같이 살자 라고 했는데 여기를 알아보니까 시가 29억. 그 당시 2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8억짜리죠. 이 과정에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성남 집을 빨리 팔아라. 그 돈 다른 걸로 묶어두지 말고 통장에 넣어두자.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려는 의도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했다는 시도는 확인이 됩니다. 시도는 확인돼. 7월 24일 날 가족력에 대한 그 가족관계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속았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약간 이제 남현희 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씨라고 하잖아요. 이모가 아니라 고모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속았다? 7월 24일 날 다툼.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거 하나 있어.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진짜 놀랐어. 7월 24일 날 다투는데 왜 다투냐면 이 사람이 혼외자라는 걸 이제 파악했어. 근데 전청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남현희 씨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 네가 파라다이스 회장 혼외자인 걸 알겠는데 그러면은 너는 뭘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전청조가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우리 관계에서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냐? 우리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엄청 싸우는데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갑자기 물어봤대.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해? 하니까 이제 남현희 씨가 나 박서준 좋아해 했대. 그러니까 박서준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8월 달에 파라다이스 호텔의 광고 모델이 박서준으로 바뀐 거야. 남현희는 너무 놀래가지고 사스가 파라다이스 혼외자의 권력 바로 바꿀 수가 있지 놀랐는데 전청조는 웃으면서 모델 바꾸는 건 뭐 일도 아니지. 내가 한 거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2022년 8월 2일 날 전필립 회장이 남현희 씨 딸 공땡땡 양의 용돈을 챙겨주는 일이 생깁니다. 아빠가 잠실에 잠깐 오신대. 점심 같이 먹으면서 현이랑 결혼 이야기 하기로 했어. 하면서 가면서 아빠가 용돈 좀 챙겨주래 하면서 1,000만 원을 줬대. 그러면서 실제 그 당시에 딱 확인해보니까 8월 2일 날 1,000만 원이 계좌 이체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제트스키를 타다가 전청조가 다쳤대. 그래서 남현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되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딱 8월 8일 날 가슴 절제 수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남현희 씨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청조 씨가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어디 이동하지 못하게 넣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8월 16일 날 뭐야 야 7월 1일 날 우리 매너를 하기로 했잖아. 7월 1일부터 들어와서 기본급 2,000만 원에다가 애들 한 명 가르칠 때마다 25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 근데 8월 16일까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 뭐야 왜? 라고 하니까 지금 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보다 우리의 임신과 뭐 결혼과 약혼을 먼저 하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웃겨. 10월 10일 날 결혼식 날짜는 잡았어. 근데 결혼식장을 안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장 왜 안 잡아? 라고 하면서 남현 씨가 우리 결혼식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듣고 나서 너무 황당해서 웃었거든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야. 네가 혼외자라며. 그럼 당연히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해야지. 라고 하니까 전청조가 맞아. 우리의 결혼식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하자. 이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전청조 씨 이간질이 있어요. 이간질. 이간질이 뭐냐면 남현희 씨가 이혼을 한 다음에 남현희 씨의 전 남편이 SNS에 이혼 입장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 입장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중에 협의 이혼이란 말이 있어요. 협의. 근데 사실 협의 이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남현희 씨가 너무 불쾌해하면서 이 협의 이혼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난리를 쳤대. 그러면서 남현희 씨의 가족들한테도 난리를 치면서 이걸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남현희 씨의 전 남편에게 전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SNS에 올라온 그 공식 입장문을 전청조가 써줬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남현희 씨의 전 남편이 딸을 보고 싶다고 수차례 연락을 했대. 근데 전청조 씨가 가로채서 딸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실제로 딸의 핸드폰을 바꿔주고 연락처도 바꾼 다음에 그 아빠한테 그 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걸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라다이스 호텔의 홍보팀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장문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입장문은 남현희 씨가 올린 게 아니고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핸드폰을 써서 올렸다. 그리고 이제 8월 25일이 옵니다. 전필립과의 카톡 대화가 공개됩니다. 전청조 씨의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내가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니라는 건 3월 달에 알았다고 했지만 자신을 며느리로 대하는 전필립 회장의 카톡이 있었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의 성을 전 씨로 바꾸세요. 그리고 후계자인 전청조 씨에게 청조라고 하지 말고 호칭을 다른 걸 불러라. 그리고 둘째를 빨리 낳으세요. 한 거야. 9월 10일 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전필립 씨를 만나기로 했다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전청조 씨의 구라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인데 이때 당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만남이 불발이 됐는데 남현희 씨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누가 왔대. 그래서 못 나가봤는데 샤워 끝나고 가니까 전청조 씨 말로는 전 회장님이 오셨다. 왔다 가셨다. 이 선물을 주시면서 전이야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한다. 이거를 주고 가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이제 1박을 묵었잖아요. 9월 11일 날 그러면 또 전필립 회장을 만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청조 씨가 아빠가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아빠 만나러 갔다 올게 라고 해서 급히 다녀오면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24일부터 9월 29일 날 아시안게임 중계를 합니다. 남현희 씨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때 전청조 씨가 갑자기 9월 25일 날 발목 인대 파열 주장하면서 깁스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12월로 연기하자고 해요. 할 말이 있는데 해설 잘 보았어. 전할 말이 있어. 지금 해설 중. 쉬는 시간에 연락 줘. 지금 병원이야. 왜?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되었어. 왜 오늘? 펜싱하다가 제대로 꺾여서 병원에 오긴 왔는데 발이 너무 부어서 엑스레이 찍고 수술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신경 쓰게 해서. 하지 말지. 끝나고 병원으로 갈게. 집에 보고 왔어. 사진 보내봐. 조조 또 수술이네 하니까 이제 여기 사진까지 보내줬죠.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추석인데 추석 선물로 갑자기 이제 대통령실에서 선물이 왔다면서 구라를 치면서 대통령실 선물을 또 줍니다. 남현희 씨는 또 그 대통령실에서 선물이 온 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10월 16일 날 여성조선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남현희 씨 입장은 이거예요. 만약에 전청조 씨가 혼외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아직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여자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미쳤다고 여성조선 인터뷰에 응하겠냐.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관계자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인터뷰를 했대. 10월의 신부처럼 하하하 까르르 되게 좋은 기분으로 했대.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전청조가 왜 인터뷰를 했을까? 왜냐면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남현희 안심시키기. 두 번째 남현희 지인 및 가족들 해먹기. 세 번째 시간 끌기 작전. 왜냐하면 10월 12일 날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그때부터 남현희 씨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하게 되니까 빨리 해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전청조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11월 달에 이진호의 뉴욕이 나오고 다 나오면서 지난 1월 26일 날 3차 대질신문까지 갔다. 진짜 힘들었다. 진짜 어려웠네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추리고해서 일단 자료가 있는 것 중에 확인한 거를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자료를 다 공개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추려서 확인된 내용만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디테일한 내용들 정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취재해서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